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10스택 쿼리의 파트 2인 심화 버전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는 먼저 게시글을 추가하고 또 게시글의 하투를 누르는 그런 예제를 함께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먼저 게시물 추가를 통해서 invalidate queries라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엔 쿼리 키 팩토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캐시를 직접 세팅하는 setQueryData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시글마다 하트를 누르면서 낙관적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구현까지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fetch와 refetch 요청을 중간에 취소하는 query cancellation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JSON 서버를 세팅을 해두고 게시글들을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게시물들을 보여주는 섹션, 그러니까 게시글 목록 섹션과 그 다음에 게시글을 추가하는 섹션 두 가지의 UI를 제가 만들어 볼 건데, JSON 서버 세팅을 할 수 있고 또 UI도 세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스킵을 하시고 기능 구현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JSON 서버 세팅을 위해서 저는 터미널 열어주시고 npm install JSON server라고 해서 JSON 서버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프로젝트 경로에서 db.json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I를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b.json에서 post라는 키로 id, 타이틀, 그리고 컨텐트, 그리고 is liked, 여부, 데이터 3개만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게시글 3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package.json에서 단축 명령어를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JSON 서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어가 매우 길었어요. 명령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package.json으로 한번 가볼까요? package.json에서 스크립트로 가셔서 JSON 서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JSON 서버 watch db.json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짧게 저는 서버라고 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npm run server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JSON 서버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db.json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비트의 config.js로 가셔서 여기에 server라는 옵션에다가 또 watch 해주시고 ignored 그리고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db.json이 변경되어도 새로 고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SON 서버 세팅이 완료가 된 것 같고, 요거 다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섹션 2개를 만들 건데, 포스트 리스트 목록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게시글을 추가하는 그런 섹션인 add post 섹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d post 섹션 먼저 넣어 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저는 post list 섹션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갭이 없는 것 같아서 갭을 줄게요. 갭을 한 10 정도 넉넉하게 주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원격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전에 const mock 데이터로 UI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db.json에서 그대로 요 포스트에 요 배열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임시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통해서 게시글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섹션에다가 mock 데이터 해가지고 mock 데이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스트 리스트 섹션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여기를 이제 섹션이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섹션 태그 내부에서는 h2 태그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h2 태그로 게시글 목록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div에 flex 주시고요. flex call 갭을 2, 하이트를 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하고, 만약에 넘칠 경우에는 스크롤 바를 만들기 위해서 overflow y auto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받을 이 mock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는 요거를 이름을 post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앞으로 맵을 통해서 순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포스트 앞에다가 옵셔널 체이닝을 붙여주셔서 포스트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 포스트 카드를 데이지 UI를 통해서 가져올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서치를 해서 카드를 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이제 가보시면 네, 간단한 이 노 이미지 없는 그런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당연히 포스트의 타이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스트의 컨텐트.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는 이제 빼고 그냥 기본 버튼 스타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열어주시고 is liked가 만약에 is liked가 true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모지를 넣어줄 거고요. 만약에 false다 그러면 검정색 하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빨간 하트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하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검정색 하트를 넣어줄게요. is liked는 포스트의 is liked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옵셔널 체이닝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포스트가 이제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 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이제 포스트 카드라는 그런 컴포넌트로 따로 분류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new 파일 해서 포스트 카드라고 해주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라고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포스트 카드라고 쓸 거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시고 포스트에 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dd post 섹션을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d post 섹션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섹션이라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지워주시고 h2 태그로 새 게시글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폼을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div로 묶어서 input 그리고 버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는 클래스 네임 flex 갭 2 정도로 줘서 가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는데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mport use state 해주시고 use state 해주시고 인풋이 있으니까 인풋의 내용을 관리를 할게요. input use state 빈값 그 다음에 요거 value는 input이라고 해줄 거고요. onChange도 간단하게 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set input 2.target.value 네, 해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쓸 건데 onClick 함수를 네, 세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on 버튼 클릭이라고 할 거고 on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 trimmed라고 해주시고 input에 tri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trimmed가 없는 결과이다 그러면 return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이제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가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API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폴더 내부에다가 services라고 만들게요. services 그 다음에 여기에서 API 파일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const base URL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엔드포인트 있죠? 요거를 그냥 base URL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fetch 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async 펑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endpoint를 받을 건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빈 값으로 받겠습니다. 메서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body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옵션스 객체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respond, await, fetch 그리고 base URL 넣어주시고 그리고 endpoint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etch의 두 번째 인자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객체 형태로 만들 거고 이제 옵션스가 들어오는데 객체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스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스를 넣어주시고
이 headers에 들어가는 내용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트 타입, application, JSON. 네, JSON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옵션으로 넣어준 값을 먼저 펼쳐서 넣어주고, 그리고 헤더스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덮어쓰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무튼 리스펀드를 받았으니까 간단한 리스펀드 체크를 해주시고 그냥 앞으로 외부에서 이제 await로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wait 쓰지 않고 returned response의 JSON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리액트 쿼리를 써서 모든 게시글을 사용하는 훅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훅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폴더로 빼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한꺼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export const use post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return을 하면서 use query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고 쿼리 키는 이제 post라는 이름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래서 캐시를 여기에다 저장을 하겠다. 쿼리 펑션은 fetch 데이터 그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사실 지금 보시면 엔드포인트랑 옵션스를 빈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어차피 메서드가 게시기 때문에 조회죠. 그래서 어차피 그냥 빈 값으로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use post를 통해서 모든 게시글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앱으로 가셔서 이제 이 mock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다 지워주시고 mock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신 여기에서도 없애주시고 그냥 포스트 리스트 섹션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use post라는 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props도 받지 않고요. 여기에서 use post라는 훅을 호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데이터라는 키 값만 저는 일단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로딩과 에러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post라는 이름으로 맵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ost라고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는 post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시글을 추가하는 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가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가 post이기 때문에 우리가 use query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캐시를 수정할 수 있는 use mutation이라는 그런 훅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xport 해주시고 const use add post 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커스텀 훅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return use mutation 이라고 해주시고 자, 그리고 상단에 올라가셔서 import 여기다 해주시면 되겠죠. use mutation 까지 넣어주시고 내려와서 여기 내부에 있는 옵션에다가 먼저 뮤테이션 펑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만들어준 fetch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이런 식으로 fetch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인자에는 뭐 엔드포인트 변경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변경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값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post라고 메서드를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body에는 JSON의 stringify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 use mutation의 return 값으로 mutate라는 그런 함수를 제공을 할 겁니다. mutate라는 함수를 제공할 건데 자, 요거를 호출하면서 넣어주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저는 payload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페이로드를 버디 안에 실제로 서버의 데이터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뮤테이션 펑션 말고도 이제 뮤테이션을 시작할 때 호출이 되는 unmutate라는 값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고 unsuccess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이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러도 있을 거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에러든 석세스든 상관없이 세틀이 됐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하겠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당장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쓸 건 없죠. 간단하게 성공을 했을 때 alert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lert 추가했습니다 라고 띄워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add post 섹션에서 사용해주면 되는 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 주시고 요 상단에다가 const mutate라는 값을 받을 거고 use add post 라는 훅을 호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추가 작업을 해준다고 했죠. 여기 추가 작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행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mutate 함수로 호출을 해주면서 우리가 추가할 게시글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로 저는 간단하게 새 글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는 사실 어차피 제이슨 서버에서 마음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id는 안 넣을 겁니다. 컨텐트를 이제 trimed한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sLiked는 기본적으로 false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인풋을 비워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워줄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게시글이 추가되는지 확인할 건데 새로운 글의 내용입니다 라고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얼러트 창이 뜨는데 실제로 화면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추가가 됐고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고침을 눌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게시글 목록의 화면은 사실상 이 포스트 리스트 섹션이라는 곳에서 use post를 통해서 이 post라는 캐시 데이터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에서 데이터가 변경돼서 추가가 되었더라도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unmutate 내부에서 캐시 무효화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게시글을 추가를 했으면 이 unsuccess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alert 창을 띄우는 대신 캐시 무효화를 통해서 실제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다시 캐시를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const query client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query client라고 잡아두고 그 다음에 use query client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캐시 무효화는 이 query client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invalidate queries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무효화하고 싶은 캐시의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ry key라고 해주시고 query key는 저희가 post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새 게시글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추가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새 글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캐시 무효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우리가 post라는 쿼리 키를 전부 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post로 시작되는 모든 캐시들은 전부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post라고 하고 그 다음에 detail 그리고 id가 3번인 post detail의 캐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무효화를 하게 되면 post로 시작되는 이런 모든 캐시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저희가 무효화해야 되는 그런 캐시는 전체 게시글 캐시입니다. 게시글 디테일 캐시는 무효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ost라는 그런 캐시 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게시글 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쿼리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new 파일을 통해서 query keys라는 그런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쿼리 키들은 여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쿼리 키를 만약에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post query keys라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아무튼 export 외부에서 사용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const post query keys 라고 해주시고 객체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앞으로 이 post라는 그런 키 값은 모든 캐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all이라고 해주시고 post라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시글 전체
게시글 전체 보여주기 할 때 필요한 캐시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포스트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게시글의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캐시 데이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포스트에 디테일이라고 가지고 있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쉼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디테일은 요거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ID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함수의 형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ID를 넣어주겠다. 자, 그래서 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쿼리 키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냐? 포스트 쿼리 키스의 디테일, 그리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디인 뭐 3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 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앞으로 이 쿼리 키 값이 변경될 것을 대비를 해서 함수의 형태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 쿼리 키스의 전체에다가 리스트를 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복사를 해오시고 요 앞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요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좀 더 유지보수가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all이 아니라 디테일까지만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id만 추가해서 디테일이라는 그런 키값으로 관리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로 호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출 결과가 배열의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쿼리키 팩토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쿼리키 팩토링의 장점이 뭐냐? 일단은 한 곳에서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 또는 함수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키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API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포스트라는 키값으로 모든 캐시를 무효화해버리면 당연히 요 내용을 다 밀어버리는 거니까 좋지 않는 방법이고요. 애초에 이 모든 게시글을 조회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포스트 쿼리 키스를 임포트 하셔서 여기에서 리스트를 이제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함수로 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호출하는 형태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무효화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리스트라는 캐시만 무효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리스트였죠. 자, 그래서 요거 S 붙여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쿼리키 팩토링을 통해서 캐시 무효화를 할 때 일부의 캐시만 무효화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류가 좀 있는 게 이것도 함수로 당연히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디테일스가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선 디테일스를 호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기 하면 추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게시글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이하인데 만약에 게시글이 막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데이터만 추가를 한 거잖아요. 게시글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한 건데 이 모든 게시글을 다시 리패치해야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 무효화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간단하게 캐시를 우리가 직접 조작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이 캐시 무효화 작업은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포스트 쿼리 키스의 리스트 요 키를 직접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시글들에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게시글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잖아요, 캐시에다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쿼리 클라이언트의 set query data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정하려는 캐시의 키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이 첫 번째 인자에다가 이 키값의 캐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올드 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올드 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저희 간단하게 return 새롭게 들어온 그런 게시글을 리턴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콜백 함수의 리턴 값이 새로 설정하는 캐시 데이터가 된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자, 여기 onSuccess의 콜백 함수를 넣어줄 때 애초에 여기에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오게 돼요. 데이터, 그리고 variables, context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통해서 게시글을 추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턴 값이 이 데이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add post 섹션에서 뮤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넣어줬는데 요 값이 이 variables에 들어가게 됩니다.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콜백 함수를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턴한 밸류가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이 컨텍스트가 필요 없고요. 사실 게시글을 추가하고 나오는 리턴 값은 저희가 추가한 게시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variables 대신 데이터를 써주는 게 좋은 이유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id를 넣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새 게시글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return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객체니까요. 이렇게 배열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드 포스트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캐시만 즉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추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이런 식으로 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네, 데이터가 잘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그런 기능을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업데이트 관련된 그런 커스텀 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use 뮤테이션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port const use update pos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return use mutation이라고 해주시고요. 뮤테이션 펑션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준 이런 fetch 데이터 해주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에서 id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id 값을 모르잖아요. 어떤 특정 게시글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들어오냐? 뮤테이트 함수를 호출할 때 id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id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정할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것도 payload라는 그런 키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객체 형태로 앞으로 뮤테이트 할 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id를 받아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틱으로 감싸가지고 id를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 옵션 객체에서도 먼저 메서드는 패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body에는 JSON의 stringify 그 다음에는 payload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payload라고 해주시고 payload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시키고 싶은 isLike만 넣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isLike의 데이터만 덮어 써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payload를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저희는 포스트 카드로 들어갔어서 일단 요거 지워주시고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 해주시고 toggle lik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use update post 요거를 임포트 해주시고 요 상단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mutate라는 그런 키값으로 함수를 하나 받아올 거고, 그 다음에 use update post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토글을 했을 때
이제 토글 like를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뮤테이트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제 뮤테이트 할 때 받아올 그런 인자에는 id라는 키 값과 페이로드가 있었죠. 자, 그래서 id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에 id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는 그런 객체 안에서는 저희가 isLiked라는 그런 값에다가 포스트의 isLiked, 기존의 isLiked를 가져와 주시고 요거를 이제 반전을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한번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네트워크 요청은 분명히 잘 가고 있고 스테이터스도 잘 되고 있고,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내용이 화면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가 잘 변경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화면에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전에 했던 unsuccess를 통해서 캐시 무효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캐시 무효화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쿼리 클라이언트 가져오시고, 쿼리 클라이언트는 use 쿼리 클라이언트 해주시고, success 됐을 때 쿼리 클라이언트의 invalid date queries 해주시고, 쿼리 키는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준 포스트 쿼리 키스의 전체 게시글인 리스트를 호출하는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실제로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제이슨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간단한 데이터 형태라서 속도가 빠른 거지,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저는 새로 고침을 한번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인터넷 속도가 느린 3G로 변경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좋아요를 누른 시점과 실제로 변경되는 그런 시점이 매우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길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에라면 UX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관적 업데이트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상관을 하지 않고 일단은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 낙관적 업데이트에는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 좋아요 요청이 실패한 경우 당연히 다시 롤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주면서 한번 실제로 이 낙관적 업데이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캐시 무효화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줄 거고요. 사실 이 unsuccess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unsucces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낙관적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아무 작업도 안 해줘도 돼요. 대신 이 롤백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 이제 호출할 함수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unerror라고 해주시고 여기에서 롤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낙관적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unmutate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뮤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낙관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가져와 주시고, 자, 요거는 쉼표를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전에 했던 것처럼 set queries 데이터를 통해서, queries 데이터가 아니라 set query 데이터입니다. query 데이터,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캐시를 변경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당연히 query, 포스트 쿼리였죠. 포스트 쿼리의 키스의 리스트 가져와 주시고,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old post, 요 앞에 넣어준 이 쿼리 값의 캐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old post가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return 빈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old post가 만약에 존재했다 그러면 return을 해주시고, old post를 이제 조금 맵을 통해서 수정을 해준 다음에 그 값으로 return을 해줘서 이 캐시 데이터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old post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만약에 old post의 id랑,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업데이트할 게시글 id를
넣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얻냐? 이 뮤테이트가 일어날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 보시면 아이디랑 페이로드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이디랑 페이로드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를 이제 이렇게 치워주시고 그냥 아이디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된 데이터를 리턴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객체 형태로 리턴을 시킬 건데 기존의 올드 포스트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정된 내용을 덮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드라고 넣을 건데 이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lse문을 써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존의 올드 포스트를 그냥 리턴 시켜주시면 내 맵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가 동일할 때만 다른 값으로 세팅이 돼서 그런 배열로 리턴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 네트워크 속도가 이 3G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뒤늦게 네트워크 요청이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취소했을 때도 요청이 가고 요청의 응답이 뒤늦게 들어오죠. 자, 이제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요청이 실패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on error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이 on error에 들어오는 그 값들은요 unsuccess에 들어오는 그런 값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요. 일단은 에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는 에러 객체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variables, 저희가 애초에 이 뮤테이션을 넣어줄 때 넣어줬던 그런 데이터 아이디와 페이로드가 있었죠. variables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contekst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context 같은 경우에는 이 unmutate의 return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 이 unmutate에서 이렇게 set query 데이터를 하기 전에 기존의 캐시 데이터를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그 내용을 리턴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const preview post 라고 해주시고 query 클라이언트 써서 get query data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을 시켜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post query 케이스에 lis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턴 시켜주실 때 return 이렇게 해주시고 prev post는 prev post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일단은 만약에 컨텍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예외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이 prev post 요것도 이제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리턴 시켜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query 클라이언트에서 set query data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키값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 컨텍스트에 prev post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unsucces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콜백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여기 return 문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return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자체를 여기에다 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update post에서 요 fetch 데이터의 내용을 조금 이상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글의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좋아요를 취소를 눌러보면 보시면 일단 낙관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좋아요가 취소가 됐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요청이 실패하게 되면서 다시 좋아요가 누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패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도 이제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돌려 놓을게요. 다시 돌려 놓고 이제 여기서 보통 낙관적 업데이트를 할 때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onsettled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캐시 데이터를 set query 데이터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캐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그런 버그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안전장치를 여기에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서버 기준으로 캐시 맞추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캐시 데이터 무효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쿼리 클라이언트 invalidate queries, 그리고 post query keys의 li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효화를 할 때 이렇게 바로 배열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쿼리 키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권장이 되니까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쿼리 취소, 쿼리 캔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쿼리 캔슬이 뭐냐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이 쿼리 캔슬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게시글 전체를 불러오는 그런 요청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트를 누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제 제가 낙관적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트 누름이라고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하트, 빨강 하트가 될 건데, 만약에 이 첫 번째 게시글 전체를 불러오는 요청이 이제 완료가 돼서 실제로 하트를 누른 그런 게시글 업데이트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게시글들이 캐시에 덮어 써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트가 검정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unsettled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안전장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트가 빨강이 돼서 뭔가 이제 깜빡거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쿼리 캔슬레이션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주냐? 이 unmutate를 통해서 낙관적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낙관적 업데이트 전에 기존에 진행 중인 쿼리를 캔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냥 간단하게 쿼리 클라이언트에서 cancel queries 요거를 호출해 주시고 쿼리 키 넣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캔슬하고 싶은 쿼리 키의 값을 쿼리 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await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awai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async 펑션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쿼리를 캔슬을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깜빡거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탄스택 쿼리의 두 번째 파트인 심화 버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게시글 추가 그리고 게시글 하트 누르기의 예제를 통해서 이 캐시 무효화를 한번 해보면서 이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쿼리키 팩토링을 통해서 쿼리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setQuery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캐시를 수정하면서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마찬가지로 setQuery 데이터를 통해서 낙관적 업데이트까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낙관적 업데이트에서 이제 만약에 요청이 실패했을 경우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쿼리 캔슬레이션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